호랑이띠분들은 이 날짜에 로또를 사면 꽃길이 펼쳐지고 돈복이 쏟아집니다. 유독 어떤 날은 일이 술술 풀리고 어떤 날은 뭘 해도 꼬이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그것은 바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 그리고 나의 기운이 완벽하게 합을 이루는 특별한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7월 호랑이띠분들의 바로 그 황금 같은 날짜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일상의 기적을 미라클 운세. 그럼 먼저 1950년생 경인생분들의 7월 운세와 로또 사기 좋은 날부터 말씀 전해 듣겠습니다. 혹시 개인별로 당첨 확률이 높은 로또 번호가 궁금하신 분은 영상 댓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950년, 경인년에 태어나신 만 76세 분들의 2025년 7월 운세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번 7월의 전체적인 주제가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삶의 지혜가 샘솟는 달,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아주 좋은 표현인데요. 이게 비유가 참 재밌어요. 단단한 바위 같은 경인생 분들의 삶을 기름진 땅이 편안하게 받쳐주고 그 위에 지혜의 이슬이 맺힌다. 이런 형국이라고 하네요. 이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네. 여기서 그 기름진 땅, 그러니까 미토가 핵심인데요. 네. 이게 사주에서는 정인이라는 기운입니다. 정인요? 네, 그게 이제 편안함, 또 주변의 어떤 보살핌, 안락함 이런 걸 의미해요. 주변에 따뜻한 지지가 느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뭔가 든든하게 받쳐주는 느낌이군요. 맞아요. 그리고 그 지혜의 이슬이라는 건 개수, 즉 상관 기운을 말하는데요. 이게 보통은 좀 날카로운 면도 있는데 이 시기에는 그게 아니라 그간 쌓아오신 경험이나 지혜를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발현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좀 편안한 가운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생기는 거죠. 상당히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가장 궁금한 건 건강이죠. 이 정인 기운 덕분에 마음의 안정도 찾고 주변 돌봄도 느낀다고 하셨는데 건강관리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나요? 네, 그 자료에서도 토 기운 보충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요. 토 기운이요? 네, 이 토라는 것이 여러분 본연의 기운인 금을 생해주는, 그러니까 만들어주는 어머니 닥힌 에너지거든요. 또 우리 몸에서는 뼈나 근육, 이런 근본 에너지가 되고요. 아하, 뿌리가 되는 에너지군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76세라는 연세를 생각하면 이 부분을 잘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조언으로 그 흙을 직접 밟을 수 있는 공원 산책이나 아니면 가볍게 텃밭 같은 거 가꾸는 거 이런 게 좋다고 나와 있네요. 네, 아주 좋은 방법이죠. 자연스럽게 토 기운을 보충하는. 음식도 보니까 노란 호박, 고구마, 바나나, 된장처럼 좀 소화 잘 되고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추천하고요. 네, 소화기 계통도 토에 해당하니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평생 활동적으로 살아오셨을 테니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부드러운 움직임을 꾸준히 하라는 조언도 있네요. 네, 맞아요. 갑작스런 운동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족관계나 대인관계로 넘어가 볼까요? 정인운이 가족의 사랑과 공경을 받는 시기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상관, 그 소통 욕구가 더해지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날 텐데요. 자녀분들이나 손주들하고 교류가 좀 더 활발해질 수 있고요. 네네. 특히 그 상관의 영향으로 옛날 이야기나 살아오면서 느꼈던 지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막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왕년에는 이런 거요. 네, 바로 그거죠. 근데 그게 그냥 흘려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듣는 가족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교훈도 되고 또 즐거움도 주는 일종의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료에서도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왕년의 나는 하고 이야기 보따리 풀기에 더없이 좋은 시기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가 큰 의미를 가지니까 마음껏 표현하고 나누시면 좋겠다. 이렇게요. 네,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그럼 재물운은 어떤가요? 이제 76세시면 재물의 의미가 조금 다를 것 같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이때의 재물운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개념보다는 마음의 풍요로움과 더 관련이 깊어로 정의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생활 기반, 연금이라든지 자녀분들이 드리는 용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오는 마음의 평안을 의미하고요. 네, 안정적인 부분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상관의 영향은 이게 주로 손주들한테 뭔가 베풀거나 작은 선물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형태로 나타나기 쉬워요. 쓰는 즐거움이군요. 네, 돈을 버는 것 자체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는 어떤 기쁨의 도구로서 돈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동안 애쓰신 자신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꺼이 지갑을 여는 것, 그게 행복이 되는 달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소한 즐거움을 더해줄 행운 팁 정보도 있더라고요. 우선 행운 색상으로는 노란색이랑 베이직색을 추천하는데요. 이게 바로 토 기운, 안정감을 주는 색이거든요. 아, 옷이나 소품에 활용하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행운 숫자는 1, 5, 10을 이야기하는데 1은 지혜를 뜻하는 수 기운이고 5와 10은 편안함과 안정을 주는 토 기운을 나타냅니다. 오, 로또 가이드 같은 것도 있던데요. 추천 조합 예시 같은 것도 있고 네, 1, 5, 10, 15, 25, 35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런 식으로 행운 숫자를 넣거나 아니면 편재일이라고 해서 좀 뜻밖의 재물이 생길 수 있는 날짜가 있어요. 7월에는 4일, 14일, 24일. 편제일이요? 네, 뭐 예상치 못한 용돈이 생긴다거나 작은 선물을 받는다거나 그런 소소한 행운이 따를 수 있는 날로 보거든요. 이런 날 재미삼아 로또를 조금 사보는 것도 이달의 기운을 즐기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아하,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1950년 경인생 여러분의 7월 운세 분석 자료를 쭉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주변의 따뜻한 지지 속에서 안정을 찾고 또 그동안 쌓아오신 삶의 지혜와 경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면서 기쁨을 느끼는 그런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경인생 여러분의 7월 운세를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한층 더 활동적인 기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7월엔 이민생분들의 운세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달은 당신이라는 큰 강물, 임수에 새로운 물줄기, 개수가 합쳐지는 모습이래요. 아, 네. 그러면서 이게 명예라는 둑, 미토를 만나는 형국이라고 하는데 좀 복잡하죠? 네, 그렇죠. 여러 기운이 같이 들어오는 달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 목표는 이 활발한 교류 속에서 명예와 건강, 이 둘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 알아보는 겁니다. 같이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그 개수는 겁재에 해당하는데요. 네, 겁재. 보통 경쟁자로 보기도 하지만 64세시니까 주변 친구, 동료 아니면 뭐 동호회 사람들 이런 분들과의 만남이 활발해진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아, 그러니까 교류가 많아지는 시기군요. 사람들이 좀 북적북적하고. 네, 맞아요. 대인관계 운이 아주 활발해지는 거죠. 새로운 취미 통해서 친구 사귀기도 좋고요. 당신의 그 포용력, 임수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 겁니다. 좋네요. 근데 이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어요. 너무 여기저기 불려다니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모든 모임에 다 참여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정말 내가 즐겁고 편안한 만남 위주로 관계를 좀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아, 선택과 집중이군요. 네. 그리고 혼자 조용히 재충전하는 시간도 꼭 가지셔야 하고요. 그래야 관계도 오래가고 본인도 덜 지치거든요. 네네. 활발함 속에서 나만의 템포를 찾는 거. 근데 이 활발한 교류가 미토, 즉 정관이랑 연결된다는 점이 또 흥미로워요. 네, 그게 핵심이죠.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명예나 역할로 이어진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정관은 사회적인 인정, 책임감, 명예 이런 걸 뜻하거든요. 아하, 예를 들어서 뭐 동문회나 동호회 같은 단체에서 당신의 경험이나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좀 맡아달라 이런 제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또는 뭐 스스로 건강관리 계획 세워서 꾸준히 지키는 것처럼 자신에게 부여하는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의 중요성이 커질 수도 있고요. 당신의 그 지혜, 임수가 빛을 발하면서 자연스럽게 존중받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런 역할 제안이 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좋겠군요. 네, 그럼요. 좋은 기회죠. 다만 여기서도 균형이 중요한데요. 아, 또 균형이군요. 네, 명예나 책임감도 좋지만 거기에 너무 짓눌려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즐겁게 기여할 수 있는 선, 딱 거기까지 활동 범위를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또 60대의 지혜 아니겠어요. 하하, 맞네요. 즐거움과 명예 사이의 균형. 근데 이렇게 활동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돈 쓸 일도 늘 것 같은데요. 겁제 영향으로 지출이 는다고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재물운에서도 겁제 영향이 나타나요. 혼자 쓰는 돈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쓰는 돈, 뭐 예를 들면 여행 경비라든지 네. 아니면 자녀나 손주들 선물, 용돈, 동호회비, 경조사비 이런 지출이 늘어날 수 있죠. 아, 관계를 위한 지출이군요. 네. 근데 64세 재물 관리는 이제 소유, 나 축적보다는
그동안 쌓은 걸 주변과 나누면서 순환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좋아요. 베풀면서 행복을 찾는 시기거든요. 의미 있는 순환, 좋은 관점이네요. 근데 그래도 예산보다 지출이 커질 수 있으니 계획은 좀 세워야겠어요. 그럼요. 아무리 좋은 의미의 지출이라도 예산은 필요하고요. 특히 금전 거래, 그러니까 돈 빌려주거나 보증 서는 건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친할수록 더요. 아, 네. 그건 정말 조심해야죠. 관계를 위한 지출과 금전적인 리스크는 딱 구분해야 합니다. 자, 이제 어쩌면 이번 달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건강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자료에서 유독 금, 기운 보충을 강조하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이민생은 원래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수생목. 근데 이 금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번 달에? 이게 오행 관계를 보면요. 금은 당신의 근본 에너지인 수를 생해주는, 그러니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금생수죠. 아, 생명력의 원천을 보강해 주는 거군요. 네. 그리고 동시에 당신이 에너지를 주로 쓰는 대상인 목기운, 그러니까 뭐 과도한 활동이나 스트레스 같은 걸 금이 적절히 제어해주는 역할도 해요. 금목. 아하, 그럼 금은 배터리 충전도 해주고 에너지 누수도 막아주는 그런 거네요? 에너지 관리 시스템처럼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럼 이 중요한 금 기운 어떻게 보충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우선 뼈. 건강에 좋은 가벼운 근력 운동 꾸준히 하시고요. 주변 정리정돈하는 것도 금의 기운을 북돋아줍니다. 아, 정리정돈도요? 네. 그리고 맑은 쇳소리, 뭐 풍경소리나 종소리 같은 거 듣는 것도 좋고요. 음식으로는 흰색 식품 있잖아요. 배, 도라지, 무, 콜리플라워 같은 거. 이런 게 폐, 기관지, 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오, 생활 속에서 실천할 만한 것들이네요. 흰색 채소 좀 챙겨 먹고 집 정리도 한번 싹 해야겠어요. 또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이번 달은 또 토 기운이 강한 달이기도 해요. 미토월이니까요. 근데 이 토가 당신의 수, 에너지를 극하거든요. 토극수죠? 아, 누르는군요. 네. 그래서 신장, 방광 기능이나 혈압 관리에 좀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정기검진 받아보시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이고요.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2025년 7월은 1962년 이민생 당신에게 활발한 사회활동과 교류의 기회가 열리는 달. 네. 동시에 그 안에서 존중받는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강관리, 특히 금기운 보충에 힘써야 하는 달이네요. 맞습니다. 그 균형점을 잘 찾아가는 것이 이번 달의 핵심 과제죠. 네. 행운의 색상은 흰색이랑 은색, 숫자는 1, 4, 9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쩌면 이번 달은요, 그 외부 활동과 내면의 건강 관리라는 두 축 사이에서 당신께서 평생 쌓아오신 삶의 지혜, 그 임수를 어떻게 활용해서 조화를 찾아갈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아, 깊은 성찰의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단순히 운세를 따라간다기보다 이 시기를 당신만의 지혜로 어떻게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실지 그 선택과 과정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생의 후반을 향해 가는 이민생분들의 균형과 내면의 깊이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한창 성과와 안정을 함께 잡아야 하는 갑인생 52세 여러분의 운세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번 달에 어떤 기운이 작용하고 또 무엇에 주목하면 좋을지 그 핵심만 쏙쏙 짚어드릴게요. 시작부터 비유가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거목과 같은 당신의 삶에 지혜의 단비가 내려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형국이다. 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안정적인 결실, 뭐 이런 거랑 연결되는 건가요? 네, 아주 딱 맞는 비유입니다. 이번 달에 들어오는 기운 중에 개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러니까 지혜나 문서, 도움을 의미하는 정인이거든요. 아, 정인. 네, 그리고 또 미토라는 기운이 같이 들어오는데 이건 비옥한 땅, 즉 안정적인 재물, 정제를 뜻해요. 아하. 그러니까 이 둘이 만나면 당신의 그 굳건한 갑목, 그러니까 거목 같은 삶의 기반 위에 지혜, 즉 정인이 더해져서요. 안정적인 재물, 정제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정말 실속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운이 좋다 이게 아니라 제가 쌓아온 경험이나 지혜가 실질적인 결과물,
특히 안정적인 재물로 이렇게 딱 이어지는 흐름이군요. 네, 맞습니다. 마침 52세시면 경제적인 안정성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잖아요. 이 재물론을 조금만 더 자세히 풀어주시죠. 들어보니까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이 좋다고요. 네, 그렇죠. 정인이라는 게 또 문서나 계약을 의미하기도 해서요. 부동산 매매라든지 뭐 중요한 라이센스 계약 아니면 지적 재산권을 통한 수입처럼 좀 근거 있는 재물 획득이 유리합니다. 아, 근거 있는 재물. 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어떤 횡재 이런 것보다는 당신의 전문성이나 이미 가진 자산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이익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단기 고수익 상품보다는 꾸준한 수익을 내는 금융 상품이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치가 오를 만한 부동산 이런 걸 좀 긴 안목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계약할 때는 꼭 그 정인의 꼼꼼함 있잖아요. 서류 검토 잘하고 전문가 조언 받고 신중하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 만들기에 참 좋은 때죠. 아, 재물운이 단순히 돈이 들어온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방식이 중요한 거네요. 그럼 이런 지혜와 안정의 기운이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는 또 어떻게 작용할까요? 그 타고난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식에도 좀 변화가 필요할까요? 아,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당신의 그 감목 리더십은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너무 강해서 주변을 좀 압도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번 달에는 정인의 지혜가 딱 더해지면서 힘으로 막 밀어붙이기보다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조언해주는 뭐랄까 현명한 멘토 같은 역할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아하, 현명한 멘토. 네, 직장에서는 후배들을 잘 이끌어주거나 중요한 프로젝트의 자문 역결 이런 데서 큰 성과를 낼 수 있고요.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단기 실적에 막 매달리기보다는 직원 교육에 투자한다거나 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거요. 이런 장기적인 안정성에 힘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힘보다는 지혜로 이끌 때 더 큰 존경과 실질적인 성과를 얻으실 거예요. 아하, 정인이 그 강한 리더십을 좀 더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거군요. 그러고 보니 이런 내면의 균형은 건강하고도 바로 연결될 텐데요. 자료에 보니까 특히 수 기운 보충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당신은 기본적으로 목 기운, 그러니까 간과 담의 에너지가 아주 강한 분이에요. 그런데 나무는 물이 있어야 잘 자라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그 수 기운이 당신의 목 에너지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필수 요소인 거죠. 마침 이번 달에 들어오는 개수가 바로 이 수기운이고요. 이게 부족하면 나무가 마르듯이 몸이 좀 뻣뻣해지거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 또 사주 구성상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쉬운 기운이 금기운인데 이게 폐나 대장, 뼈를 관장하거든요. 이 금의 균형을 위해서도 수기운이 중요합니다. 수가 너무 많으면 금을 약하게 하지만 적절한 수는 금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오,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신다 이걸 넘어서 오장육부 전체의 균형과 연결되는 거군요. 그럼 수기운을 채우는 생활 속 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검은색 음식이 언급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오행에서 수는 검은색을 상징해요. 그래서 검은 콩, 검은 깨, 미역, 다시마 같은 블랙푸드가 도움이 됩니다. 아, 블랙푸드. 네. 그리고 수영이나 반신욕, 조격처럼 물과 직접 함께하는 활동도 좋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물 충분히 드시는 건 당연하고요. 한마디로 몸과 마음을 좀 촉촉하게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좋은 방법들이네요. 좋습니다. 이제 관계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정인의 그 따뜻하고 포용적인 기운이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렇습니다. 정의는 따뜻함, 이해심, 약간 어머니 같은 그런 기운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좀 의지하거나 조언을 구하러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네. 특히 자녀분들이나 아랫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시기예요. 이전에는 당신의 그 강한 리더십이 조금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는 지혜와 인자함이 더해져서 정말 진정한 어른으로서 존경과 신뢰를 얻게 되실 겁니다.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좀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듣고 보니 정말 재물, 직업, 건강, 관계 모든 면에서 정인의 지혜 그리고 정제의 안정이 핵심 키워드네요.
마지막으로 소소한 재미를 더해줄 행운 요소들도 있었죠. 네, 맞아요. 행운의 색상은 역시 기운을 보강해주는 파란색이나 검은색 계열이고요. 네. 행운의 숫자는 안정과 지혜를 상징하는 1, 4, 6입니다. 자료에는 로또 번호 조합이나 구매하기 좋은 날짜 같은 것도 있던데 7월 8일, 18일, 28일이요. 좋습니다. 파란색이나 검은색 옷을 한번 입어보거나 1, 4, 6 숫자를 좀 활용해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2025년 7월은 당신의 그 옳은 경륜과 리더십이라는 거목에 정인이라는 지혜의 단비가 내겨서요. 정제라는 안정적인 결실을 맺는 아주 의미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속도를 조금 늦추고 내면의 지혜를 잘 활용해서 삶의 기반을 더 단단히 다지시고요. 또 주변과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갈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알찬 한 달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운이네요. 자, 지금까지는 갑인생분들의 7월 흐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한 세대 아래 병인생 여러분의 7월 운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당신의 그 타고난 에너지, 병화 있잖아요. 그 뜨거운 태양 같은 거요. 그 위로 계수라는 비가 내린다고 표현해요. 명예나 책임감 같은. 근데 또 여기에 미토라는 땅 기운이 더해져서 당신 안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분출시키려는 그런 열망, 상관이라고 하죠. 그걸 자극한대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지 저희랑 같이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시죠. 네, 아주 비유가 흥미롭네요. 딱 정리를 해보면 7월에는 그 사회적인 역할이나 책임감, 그러니까 정관을 뜻하는 기운하고요. 동시에 당신의 어떤 독창성이나 표현하고 싶은 욕구, 상관 기운이 같이 강해지는 거죠. 이게 얼핏 보면 서로 좀 부딪힐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반대되는 느낌이. 맞아요. 근데 이 자료에서는 이 둘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찾는 게 핵심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신만의 방식으로 능력을 보여주고 인정받아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달이라는 거죠. 책임감과 창의성의 조화라. 이게 40이라는 나이에 정말 딱 와닿는 그런 주제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먼저 재물운부터 좀 알아볼까요? 안정적인 수입, 이런 거 기대해도 될까요? 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책임과 명예를 뜻하는 그 정관의 영향으로 예를 들면 승진해서 연봉이 오른다거나 프로젝트 성공해서 보너스를 받는다거나 그런 식의 안정적인 수입 증가가 좀 기대된다고 분석해요. 근데 또 동시에 그 창의적 에너지인 상관 있잖아요. 이게 당신 안에 어떤 성장하고 싶다는 욕구를 막 자극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자기 개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전문성을 키우는데 돈을 좀 쓰고 싶게 만든다. 이런 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도 좀 기대되는데 동시에 뭔가 배우거나 경험하는 데 쓰고 싶은 마음도 확 커진다. 이 말씀이시군요. 지출 관리가 좀 중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에서는 단기적인 수익을 막 쫓는 그런 투자보다는 당신의 그 장기적인 가치를 높이는 곳이에요. 이른바 가치 투자라고 하죠. 거기에 좀 집중하라고 조언해요. 가치 투자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자격증 따려고 학원에 다닌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 구상을 위해서 어디 답사를 간다든지 이런 건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볼 수 있겠죠. 다만 조심할 건 있어요. 상관의 영향이 때로는 좀 충동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즉흥적인 지출이나 좀 불확실해 보이는 투자는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성장에 딱 초점을 맞추는 게 현명해 보여요. 그렇군요. 그럼 일이나 사업에서는 이 두 가지 에너지가 어떻게 작용할까요? 원칙을 지키려는 마음이랑 뭔가 새롭게 확 바꾸고 싶은 마음. 이게 좀 부딪힐 수 있겠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이라면 딱 정해진 규칙이나 상사 지시를 따라야 하는 그런 상황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건 좀 비효율적인데 하면서 개선 아이디어를 내고 싶은 마음, 상관, 그 사이에서 고민할 수 있죠. 네네. 여기서 중요한 조언은 무조건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반발하기보다는 기존 방식을 일단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방식이 왜 더 나은지를 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지혜,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설득이 중요하군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리더십을 인정받을 기회도 있다고 하고요.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안정적인 기존 모델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트렌드나 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
이런 균형 감각이 중요합니다. 특히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들어주고 그걸 발전시키는 그런 포용력이 당신의 사업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네요. 듣고 보니 이래서도 결국은 그 균형이 핵심이군요. 이런 변화와 성장의 시기에 건강 관리는 더 중요할 텐데요. 40대에 딱 접어들면서 건강은 진짜 신경 써야 할 부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건강 측면에서는 이 자료가 좀 주의를 요구하고 있어요. 당신의 그 뜨거운 에너지, 병화에 차가운 물, 개수의 기운이 들어오면서요. 이게 심장이나 혈압 같은 순환기 계통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또 그 책임감이랑 창의적인 활동 사이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바로 목 기운을 보충하라는 거예요. 목 기운이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맞아요. 나무를 의미하는데 사주 원리상 보면 나무가 불, 병화, 당신의 핵심 에너지를 더 잘 타오르게 돕는 땔감 역할을 하거든요. 아하, 땔감이요. 네, 그러니까 외부의 그 차가운 기운이나 스트레스로부터 당신의 열정을 지켜주고 에너지를 계속 유지하도록 돕는다, 뭐 이런 비유인 거죠. 오, 재밌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뭐 주말에 등산을 간다거나 숲길을 걷는 것처럼 자연 속에서 나무 기운을 좀 얻거나 아니면 푸른 잎채소를 충분히 먹는 거, 이런 걸 추천해요. 네네. 물론 과로나 과음은 피하고 꾸준히 유산소 운동하면서 심혈관 건강 관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초원하고요. 아, 그러니까 목 기운 보충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건강 관리 차원을 넘어서 제 안에 그 에너지, 열정, 창의성을 지키고 계속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되게 근본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와, 흥미롭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대인 관계는 좀 어떨까요? 관계에서도 이 두 에너지의 영향이 딱 나타납니다. 정관의 영향 때문에 직장 상사나 뭐 중요한 거래처 같은 공적인 관계가 좀 중요해지니까요. 예의 바르고 신뢰감을 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쵸. 반면에 솔직하고 때로는 좀 날카로운 그 상관의 기운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좀 직설적인 말로 가까운 사람이나 아랫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한다고 해요. 아, 말 조심해야겠네요. 네, 당신의 그 타고난 밝고 따뜻한 에너지, 병화를 잘 활용해서 관계를 좀 부드럽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결국 표현의 솔직함하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 그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겠죠. 네, 오늘 분석 내용을 이렇게 쭉 종합해 보니까 1986년생 당신의 7월은 정말 책임과 창의라는 이 두 개의 축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드느냐, 이게 관건인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재물, 직업, 건강, 관계 모든 면에서 이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그런 여정이 되겠네요. 아, 그리고 덧붙여서 자료에서는 행운의 색상으로 초록색, 아까 그 목 기운 보충이죠. 그리고 행운의 숫자는 3, 4, 8 이런 걸 언급하면서 긍정적인 기운을 더하는 작은 팁도 주네요. 자, 지금까지는 사회적 책임과 명예의 무게를 품어야 하는 40세 병인생의 운세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젊고 유연한 흐름, 기회의 문이 열리는 시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무인생, 28세 여러분의 7월 운세인데요. 어떤 기회가 당신 앞에 놓일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번 달은 보니까 안정적인 기회, 그리고 인간관계,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7월 개미월은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그 풍요로운 미토 땅 위에 개수라는 단비가 촉촉히 내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 비유가 좋네요. 네. 그래서 이 미토는 안정적인 기반, 뭐 결실 이런 걸 의미해서요. 꾸준한 수입, 바로 정제를 뜻하고요. 네네. 그 위에 내리는 개수는 관계의 흐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을 뜻하는 겁재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아하, 겁재요. 그럼 이게 안정적인 재물운이랑 관계 문제가 같이 들어온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기회를 잘 잡는 거랑 또 사람들하고 관계 관리하는 거, 이게 이번 달에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재물운은 참 좋은데 동시에 이 겁재 때문에 관계 조율이 중요해진다. 네. 이게 그냥 뭐 사람들이랑 잘 지내라 이걸 넘어서서 협력하면 더 큰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경쟁이나 좀 예상치 못한 지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해요. 겁재가 동료, 친구, 때로는 경쟁자를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이랑 같이 뭔가 파이를 키울 수도 있는데 반대로 내 몫을 좀 나눠야 하거나 아니면 경쟁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타고난 무인 기질이 좀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편인데 그렇죠. 근데 이번 달은 그 에너지를 혼자 막 쓰기보다는 주변이랑 좀 발을 맞추면서 현명하게 협력하는 쪽으로 쓰는 지혜가 필요해요. 혼자 다 가지려고 하지는 않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상당히 좋은데요. 네, 좋아요. 뭐 월급이 오른다거나 사업 소득이 는다거나 이런 정제의 안정적인 흐름이 기대된다고 하고 보너스나 계약 성사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재물 흐름 자체는 막힘이 없는 편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겁제 영향으로 네. 예상치 못한 지출 가능성도 같이 나와 있네요. 이 위험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그렇죠. 그 겁재가 변수를 만들어요. 예를 들면 주변 사람들 경조사가 갑자기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뭐 가까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야 한다거나 아, 네. 혹은 뭐 동업 제한 같은 형태로 지출이나 투자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충동적으로 큰돈 쓰는 결정보다는 뭐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라든지 좀 장기적인 안목의 재테크 이런 게 유리해요. 동업 제한도 있을 수 있군요. 네, 만약에 동업을 고려하신다면 역할, 책임, 그리고 수익 분배 이걸 처음부터 아주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진짜 중요해요. 네. 재물 관리의 중요성이 그럼 직장이나 사업운에도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역시 협력이 또 나오네요. 키워드로. 리더십이나 중재자 역할 기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그 추진력 있잖아요. 인목 기운. 네. 그거랑 이번 달의 조율 능력, 미토 기운이 딱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기예요. 오, 시너지. 네. 직장에서는 동료들 의견 잘 들어주고 조율하는 역할을 좀 자처하면 신뢰 얻고 좋은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좀 장기적인 파트너십, 신뢰 구축, 여기에 집중하는 게 좋고요. 겁지의 그 경쟁적인 면을 너무 의식하기보다는 오히려 내실을 다지고 협력해서 윈윈하는 전략, 그게 현명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건강 쪽은 어떤가요? 이번 달 기운인 미토, 그러니까 토 기운이 강해져서 소화계통에 좀 부담이 갈 수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데요. 네, 맞아요. 오행원리상 토가 비장, 위장 이쪽을 담당하거든요. 아, 소화기관. 네. 7월은 이 토기운이 좀 강해지는 시기라서 평소에 소화기가 좀 약했다면 더 주의가 필요해요. 소화불량이나 뭐 위염 같은 거 겪기 쉬우니까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 섭취, 이게 중요합니다. 식단 관리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오행 균형으로 보면 이번 달은 화기운이 상대적으로 좀 약해지기 쉬워요. 화기운이요? 네, 화는 심장, 혈액순환을 담당하고 또 토를 생조해서 너무 과한 토기운을 좀 조절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아, 그런 관계가 있군요. 네, 그래서 뭐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심박수를 좀 올린다거나 낮에 햇볕을 좀 쬐는 거 아니면 뭐 붉은 계열 색상을 좀 활용하는 것 이런 게 건강 균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 좋은 팁이네요. 마지막으로 대인관계운은 윗사람 도움이나 인정을 받는 정인 기운도 있고 새로운 만남도 활발해진다고요. 맞습니다. 당신의 그 본성인 무토가 신뢰감, 포용력을 상징하잖아요. 네네. 이번 달에는 그런 장점이 더 빛을 발할 거예요. 주변 사람들 이야기 잘 들어주고 좀 든든한 모습 보여주면 평판이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와, 좋네요. 다만 여기서도 그 겁재의 영향력을 잊으면 안 돼요. 아, 또 겁재군요. 네. 관계가 활발해지는 만큼 약간 미묘한 경쟁심이나 시기심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좀 겸손함 유지하고 중심을 딱 잡는 태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행운을 더하는 팁으로 숫자 279랑 붉은 계열 색상, 빨강, 주황, 분홍 이런 걸 추천했네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재물은 강해지는 특정 날짜에 소액 로또 구매를 권장하는 부분인데요. 네, 그게 7월 2일, 12일, 22일 이날들이 일진에서 편재라고 해서 좀 예상치 못한 재물운이 들어오는 날이에요. 아, 편재. 네. 물론 뭐 엄청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그냥 재미삼아 소액으로 시도해보는 정도가 좋겠죠.
자료에 추천 조합 번호도 있으니까 뭐 가볍게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종합해 보면 1998년 무인생이신 당신의 2025년 7월은 안정적인 기반 위에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하려면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재물 관리에 신중하고 또 소화기 건강 챙기는 게 좋겠고요. 맞습니다. 특히 겁재라는 키워드가 가진 그 두 얼굴 있잖아요. 협력을 통한 시너지, 그리고 경쟁 및 지출 가능성. 이걸 잘 이해하고 균형을 잡는 게 정말 핵심이에요. 네. 이런 운의 흐름을 미리 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정보가 7월 한 달을 계획하고 또 보내는데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호랑이띠분들의 7월의 전체 흐름과 운의 포인트를 쭉 정리해 봤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나도 지금 저런 느낌인데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이미 흐름은 오고 있고 이제 중요한 건 언제 움직일 건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일지를 아는 겁니다. 내 사주에 맞는 편제일, 행운 색상, 로또 조합, 투자 타이밍 이걸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고정 댓글에 있는 상담 링크 한번 클릭해 보세요. 사연도 간단히 남겨주시면 흐름에 맞는 방향 꼭 짚어드릴게요. 이건 그냥 재미로 보는 운세가 아니라 언제 행동해야 기회가 되는지 실제로 정리해드리는 상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흐름을 더 자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